안녕하세요.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혹시 단 1분만 움직여도 뇌 나이가 20년 젊어지는 뇌 운동이 있다면 해 보시겠습니까?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제가 노후 건강 강연을 하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가 무엇입니까? 혈압, 당뇨, 관절 통증, 암 같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의외로 하나였습니다. 바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약 4%에서 6%씩 증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기억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간견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뇌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멈추는 장기가 아니라 자극이 줄어들면 조용해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뇌를 깨우는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기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보십시오. 100세까지도 또렷한 기억으로 살겠다는 작은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노후 건강 강연에서 만났던 68세 김동국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마트 좀 다녀올까요? 어르신은 평소처럼 그래, 이따가 와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였습니다. 아들이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고는 아들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왔어?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마트에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어르신은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순간 걱정이 돼서 아버지 혹시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서 검사해 볼까요? 이렇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은 마음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그 순간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왔다고 합니다. 간견이 끝난 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그럼 저 지금부터라도 치매 예방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요즘 주변에서도 기억력에 도움되는 뇌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는데 저도 지금부터 챙겨 먹는 게 좋겠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께 드린 대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영양제나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뇌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극을 받지 못해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천천히 녹이 새울어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처럼 뇌도 몸에서 올라오는 자극이 줄어들면 점점 절전 모드처럼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싼 영양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뇌를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몸의 말초 감각을 자극해 뇌로 신호를 보내는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방법이 바로 발, 목, 혀, 귀를 자극하는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 하루 단 1분만 꾸준히 해도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되고 치매에 대한 불안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부터 귀까지 네 가지 간단한 움직임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영상을 들으시면서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천천히 같이 따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뇌 센서 발입니다. 가능하면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너무 세게 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세운 뒤 발바닥을 바닥에 살짝 붙여 보십시오.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쪽 발가락 10개를 최대한 넓게 벌려 보십시오.
발가락 사이에 바람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천천히 힘을 주시면 됩니다. 벌린 상태에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세어 보십시오. 둘째, 이번에는 발가락을 안쪽으로 꽉 오므립니다. 발로 작은 수건을 살짝 움켜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발바닥 안쪽에 힘이 모이는 느낌을 느끼면서 역시 하나부터 5까지 천천히 셉니다. 셋째, 다시 발가락을 크게 벌려 보십시오. 발등 쪽이 살짝 깨어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5까지 천천히 세어 보십시오. 넷째, 다시 발가락을 꽉 오므립니다. 발바닥 안쪽이 살짝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역시 5까지 천천히 셉니다. 이렇게 벌리기와 오므리기를 한 번씩 하는 것을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10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길어야 30초에서 4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불 속에서 한번 가볍게 해보시고 저녁에 소파에 앉아 쉬면서 한 번 더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발을 움직여주면 발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서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발가락 쥐기 운동을 꾸준히 하게 했더니 발가락 근력이 좋아지고 몸의 균형 능력도 함께 좋아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발과 하체에서 올라오는 감각 자극이 뇌의 운동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발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동작이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뇌를 살짝 두드려 깨우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만큼 감각신경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을 자극하면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그 신호가 뇌로 올라가면서 뇌도 함께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뇌 센서, 목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목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목은 그냥 머리를 받치고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뇌로 올라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관이 꺾여 있거나 막혀 있으면 물이 시원하게 안 나오듯이 목이 굳어 있으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도 조금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해보셔도 됩니다. 의자의 등에 너무 기대지 말고 허리를 가볍게 세운 뒤 어깨의 힘을 툭 빼보십시오. 첫째,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억지로 끝까지 돌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조금 당기네 하는 지점까지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셉니다. 둘째,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마찬가지로 5가지 천천히 셉니다. 셋째, 다시 정면을 보고 이번에는 턱을 살짝 들어 천장을 본다는 느낌으로 목을 펴보십시오. 목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5가지 천천히 셉니다. 넷째, 이번에는 반대로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 보십시오. 목 뒤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서도 5가지 천천히 셉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한 번씩 움직이는 것을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5번 정도만 반복해도 시간으로는 약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저녁에 소파에 앉아 쉬면서 한 번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목이 조금 풀리면서 뇌로 올라가는 혈류도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꺾여있던 수도관을 살짝 펴주면 물이 다시 시원하게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목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서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뇌 센서, 혀입니다. 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셨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혀는 그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맛보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혀는 뇌와 굉장히 가까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혀를 움직이면 뇌의 언어와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함께 자극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머리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뇌를 살짝 깨울 수 있는 스위치가 바로 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그대로 따라 해 보셔도 됩니다. 먼저 입을 편안하게 다문 상태에서 준비해 보십시오. 첫째, 혀를 천천히 앞으로 길게 내밀어 보십시오. 억지로 힘을 주지 말고, 아, 이렇게 쭉 내미는구나 하는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혀를 내민 상태에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세어 보십시오. 둘째, 이번에는 혀를 다시 입안으로 넣고 왼쪽 볼 쪽으로 천천히 밀어 보십시오. 마치 볼 안쪽을 혀로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입니다. 그 상태에서 역시 5가지 천천히 셉니다. 셋째, 이번에는 혀를 오른쪽 볼 쪽으로 천천히 밀어보십시오. 볼 안쪽이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서도 5가지 천천히 셉니다. 넷째, 이번에는 혀로 입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한 바퀴 돌려보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돌릴 때 속으로 5가지 천천히 세어보십시오. 이렇게 혀를 내밀기, 왼쪽 밀기, 오른쪽 밀기, 돌리기를 한 번씩 하는 것을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한 세트씩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 해보시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볍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혀를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입 주변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입 주변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 뇌의 언어 영역과 기억 회로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혀를 움직이는 작은 동작이 단순히 입 운동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뇌를 살짝 깨우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머리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신경 자극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뇌 센서, 귀입니다. 혀까지 가볍게 움직여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귀를 한번 자극해 보겠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알려주는 중요한 감각 기관이기도 합니다. 귀 안쪽에는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머리의 움직임과 몸의 기울기를 계속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귀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몸의 균형 감각과 함께 뇌로 전달되는 감각 신호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귀는 몸의 균형 상태를 알려주는 작은 센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 자극이 뇌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가볍게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쪽 귀를 위쪽으로 살짝 잡아당겨 보십시오. 너무 세게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귀가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구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셉니다. 둘째, 이번에는 귀를 옆으로 살짝 잡아당겨 보십시오. 귀 옆쪽이 부드럽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역시 5가지 천천히 셉니다. 셋째, 이번에는 귀를 아래쪽으로 살짝 잡아당겨 보십시오. 귀 아래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도 5가지 천천히 셉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귀 전체를 손가락으로 잡고 부드럽게 문질러 보십시오. 귀를 살짝 돌리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5가지 천천히 세면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위, 옆, 아래로 당기고 마지막에 귀를 마사지하는 것을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도 같은 방법으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해보셔도 좋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보셔도 좋습니다. 귀 주변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귀 주변 혈류가 조금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귀 안쪽의 전정기관은 몸의 균형 정보를 계속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 주변을 가볍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귀를 살짝 깨워주면 몸의 균형을 알려주는 감각 신호가 다시 뇌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자극이 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김동욱 어르신의 실제 하루 실천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다음 날부터 2달 동안 빠짐없이 뇌 운동 4가지를 꾸준히 하셨고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요즘 머리가 예전보다 조금 맑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머릿속이 뿌옇게 안개 낀 것 같았는데 그 안개가 조금 걷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의 전화번호가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라서 본인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김동욱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셨던 하루 루틴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불 속에서 발가락부터 먼저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이불 속에서 발을 쭉 펴고 발가락을 크게 벌립니다. 발가락 사이에 공기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꽉 오므립니다. 마치 발로 작은 수건을 살짝 잡는 것처럼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동작을 10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발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기 전 거울 앞에 서면 이번에는 목을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5가지 셉니다. 그 다음에는 턱을 살짝 들어 천장을 한번 바라보고 5가지 셉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목 뒤쪽을 늘려주면서 5가지 셉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한 번씩 움직이는 것을 5번 정도 반복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는 잠깐 의자에 앉아 혀 운동을 하셨습니다. 혀를 앞으로 길게 내밀고 5가지 셉니다. 이번에는 혀를 왼쪽 볼 쪽으로 밀고 5가지 셉니다. 다음에는 오른쪽 볼 쪽으로 밀고 5가지 셉니다. 그리고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크게 한 바퀴 돌립니다. 어르신은 혀를 움직이는 동작을 하고 나면 입 주변 근육이 같이 풀리면서 표정도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귀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귀를 위로 살짝 잡아당기고 5가지 셉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당기고 5가지 셉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로 당기고 5가지 셉니다. 마지막으로 귀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가볍게 마사지 하셨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하다 보니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에 몇 번 30초씩 몸의 작은 신호들을 깨워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작은 자극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김동욱 어르신의 하루 실천표를 들어보시니 이 정도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치매 예방이라는 것이 꼭 어렵고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몸의 작은 감각을 깨워주는 습관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을 한번 움직여보고 목을 한번 풀어주고 혀와 귀를 가볍게 자극해주는 것. 이렇게 몸을 조금만 깨워주는 습관이 쌓이면 뇌로 올라가는 감각 신호도 자연스럽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머리가 조금 또렷해진 것 같다 이런 작은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단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시고 세수를 하면서 목을 천천히 한번 풀어 보시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혀를 가볍게 움직여 보시고 저녁에 쉬실 때는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 속에서 잠깐씩 몸을 깨워주는 습관이 모이면 하루 전체가 뇌를 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분 내 뇌를 깨우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3가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뇌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과 함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후 양치를 하고 미지근한 물을 먼저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약간 말라 있는 상태가 됩니다.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해야 신경 신호도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가 깨어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잠들어 있던 몸에 마중물을 한번 부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발, 목, 혀, 귀 운동을 천천히 해 보시면 몸이 훨씬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급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빠르게 돌리거나 발가락을 세게 움켜쥐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은 생각보다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항상 천천히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 운동을 할 때는 절대로 갑자기 돌리지 마시고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몸이 편안해야 뇌도 그 자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길게 하는 것보다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딱 1분이라도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뇌를 깨우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달력에 표시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한 날에는 작은 동그라미 하나라도 표시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표시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몸을 깨워주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뇌도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배우자나 지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카톡으로 공유도 한번 해보십시오. 함께 알고 함께 실천하면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기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보십시오. 100세까지 또렷한 기억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